미나상 곤니치와 JLPT 전문 강사 박승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N1 청해 파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청해 파트는 총 5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 5가지 유형이 세부적으로 어떤 유형인지, 그리고 각각 몇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첫 번째 유형입니다. 과제 이해 파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청해를 정말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와 함께 이 강좌를 통해서 JLPT N1 청해 한번 정복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문제 유형인데요. 문제 유형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죠? N1 시험이 이 언어지식 그리고 독해, 청해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언어지식은 문자, 어휘하고 문법으로 다시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일단 1번부터 보통 25번 정도까지 25문제 정도가 문자, 어휘 파트가 되고요. 나머지 뒤에 20문제가 보통 문법 문제. 그래서 총 4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점은 60점이고요. 그 다음에 독해 파트는요, 단문부터 해서 중문, 장문, 그리고 장문도 이제 내용이의 장문, 주장이의 장문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종합이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보 검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25문제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총. 그 다음에 6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청해 파트가 이제 세부적으로 이따가 뒤에서 볼 건데, 5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그 각각의 이제 유형별로 몇 문제 정도가 들어있는지 이제 뒤에서 확인하시고요. 배점은 60점. 그래서 각각 3분의 1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점 180점 만점이죠. 과락이 없어야 됩니다. 과락은요, 19점 미만이 되면 과락이 됩니다. 그래서 N1 합격점은 100점이 합격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언어지식하고 독해에서 나는 60점 만점을 받았다. 그러면 벌써 120점, 그죠? 합격점을 20점이나 초과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청해에서 만약에 19점 미만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아무리 총점을, 그죠?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불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언어 파트에서 절대 과락이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해 파트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 5가지 유형이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과제 이해라는 파트가 보통 6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파트는 과제를 이해하는 파트이다 보니까 앞으로 그죠? 이 대화가 끝난 다음에 이 남자는 또는 이 여자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해야 하는 일, 그죠? 앞으로 일어날 일, 과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과제 수행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걸 먼저 확인하시고요. 자, 남자는 지금부터 뭘 해야 합니까? 내지는요, 여자는 지금부터 뭘 해야 합니까? 이런 것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하지만 과제 수행자가 남자다. 그러면, 남자의 말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듣는다. 이것은 대단히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가 해야 할 일을요, 여자가 지시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남자 스스로 확인하면서 이거 맞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먼저 불러줍니다. 문제를 먼저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고요. 다시 한번 문제를 불러줍니다. 그리고 1, 2, 3, 4는 이미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인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용을 듣고 다시 한번 문제를 불러주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만약에 2가지 이상이다. 그때는요, 고노 오토코노이토와 마즈 나니오 시나케레바 나라나이가. 우선 먼저 뭘 하지 않으면 안 되냐. 이렇게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뭔지 이런 식으로 주로 묻기 때문에 그 해야 할 순서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포인트 이해 파트가 나오는데요. 포인트 이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포인트를 이해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큰 틀은요, 과제 이해처럼 구성이 됩니다. 문제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용 나옵니다. 다시 한번 또 문제를 불러줍니다. 그리고 1, 2, 3, 4도 인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 2, 3, 4는 또 과제 이해와의 차이점은 읽을 시간을 별도로 줍니다.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주니까 그 시간을 활용해서 선택지 1, 2, 3, 4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죠? 주로 뭡니까? 낮에, 무엇이대, 왜 이런 원인 이유를 많이 묻기도 하고요. 또 난이가 무엇이 이런 식으로 주로 묻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잘 잡아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요 이해라는 게 보통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개요 이해는 말 그대로요, 이 개요를 이해하는 거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큰 흐름,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구나,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메모하시면서 푸셔야 됩니다. 인쇄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선택지 1, 2, 3, 4 또한 다 불러줍니다. 그래서 오로지 듣고서 푸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메모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안 들리는 말들이 있겠죠. 그죠? 하지만 내가 들리는 단어들이라도, 그죠? 메모를 하셔서 그걸 쭉 이렇게 스토리를 연결해 보시면, 아,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 이런 이야기였었지라는 흐름을 기억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는 문제를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제 이해 포인트에는 문제를 미리 들려주는데, 이 개요에는요, 그냥 상황 설정만 나옵니다. 뭐, 오토코 노 히토가 하나시테이마스. 남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 설정만 먼저 놓을 뿐이지,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즉, 뭘 물을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내용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때 이제 마침 하필 내가 그 부분을 못 들었는데,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그죠? 감안하셔서 좀 주의 있게, 집중력 있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 2, 3, 4 다 듣고서 푸는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즉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14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14문제가 지금 JLPT 문제가요, 그죠? 2010년도부터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의 유형으로 바뀌었는데, 원래 즉시 응답은 지금까지 쭉 거의 한 14문제 정도가 거의 고정적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 한 2년 이렇게 보면요, 13문제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13문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즉시 응답은 말 그대로 즉시 응답이기 때문에요, 어떤 하나의 질문에, 그죠? 긴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질문의 선택지 1, 2, 3 중에서 이렇게 고르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이렇게 문제마다, 그죠? 이제 메모를 하시면서 듣는데, 1, 2, 3 이렇게 다 적어 놓으세요. 1번부터 13번까지 있다 그러면요, 다 1, 2, 3, 1, 2, 3 적어 놓으시고요. 1번이 아니다, 2번이 약간 긴가민가한데 3번이 아니었네, 그럼 2번이 답이었던 거죠. 그죠? 1, 2, 3 적어 놓으시고요. 1번이 아닌데 2번이 잘 모르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3번이 확실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놓으면 3번이 답이겠죠. 이런 식으로 1, 2, 3 적어 놓고 표시를 하시면서 들으시면요, 그냥 듣는 것보다는 정답률을 더 올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 이해라는 파트 있죠. 이 통합 이해라는 파트는 지금 세 문제라고 제가 이제 적어 놨습니다만, 1번, 2번, 원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 2번, 3번. 근데 3번 문제는 다시 시즈몽 1, 시즈몽 2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는요, 마치 개요 이해처럼요, 미리 문제를 불려주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쭉 들려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1, 2, 3, 4도 다 들려줍니다. 하지만 개요 이해는 약간 조금 주로 뭐 어떤 설명문이라든지 뭐 혼자서 이렇게 연설을 한다든지, 물론 대화문도 나오긴 합니다만, 근데 이 통합 이해 파트는 주로 등장인물이요, 보통 3사람 정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이 여러 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마지막 문제가요, 내용은 하나인데 그 하나의 내용을 쭉 듣고 나서요, 그 다음에 남녀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떤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를 나누면서 다 듣고 난 다음에요, 시즈몽 1 해서 뭐가 질문을 던지고요, 그 다음에 시즈몽 2 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내용을 듣고 질문을 2개에 답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문제 개수가 이 2번 문제가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1번, 2번 유형이 그냥 1번 하나만 나오고요, 마지막 이 3번, 그죠? 시즈몽 1, 시즈몽 2로 나오는 이 유형이 그냥 2번 문제에서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친 문제 개수를 2번 문제를 보통 이렇게 시즈몽 1, 시즈몽 2 합치면 토탈 3문제 정도. 원래 이렇게 보면 이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쭉 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역시 즉시 응답과 마찬가지로 한 문제가 준 형태로 거의 구체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청해 파트가 총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60점 만점. 그래서 한 문제당 몇 점이냐라는 것은, 그죠? 그것은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친다든지 했었을 때 그냥 이제 과제 이해는 뭐 몇 점 정도 보시면 되고요, 포인트 이해는 몇 점 이렇게 하지만, 정확하게 그 한 문제당 몇 점이다라고 딱 정해놓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대평가가 가미된 이 득점 등화 방식이라 그래서 그냥 한 문제에 대한 가중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몇 점은 아무래도, 그죠? 즉시 응답은 얼른 지나가는 문제고요. 그 다음 문제 개수가 많다 보니까 몇 점이, 그죠? 절대적으로는 조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요 이해나 통합 이해 쪽이 조금 더 비중이 있는 문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해 파트를 되게 엄청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본인이 좋아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일본 뭐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든, 아니면 일본 드라마를 좋아하든, 뭐 노래를 좋아하든, 그런 걸 엄청 좋아해서 그런 것에 먼저 끌려서 일본어 공부를 좀 해서 이걸 내가 좀 이해하고 싶다,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은 청해를 잘해요.
기본적으로. 한자 아주 기본적인 한자도 사실 못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청해 파트는요. 심지어 뭐 N2, N1의 청해에서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막 가지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죠? 이 한국에서, 그죠? 일본어를 외국어로 공부해야 하는 학습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본어를 학습으로 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청해가 약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제 일본어에 이제 귀를 노출시키는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내가 청해가 만약에 지금 시험은 내가 N1을 쳐야 한다. 하지만 그래서 언어 지식이라든지 이런 건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청해 때문에 많이 고민이다. 청해가 하루아침에 사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있는 상황이라면요. 청해를 연습하실 때 내가 아직 수준이 N1 수준이 아니다. 그러면 N3, N2부터 청해를 들으세요. 그래서 N1을 끌어올리는 건 전혀 그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시험은 N1 칠 건데, 그죠? N3, N2 청해를 듣고 오셔서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지만 N1 들으면 하나도 안 들리는데 그걸 계속 듣고 있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 수준에 맞는 걸로 해서 빨리 듣고, 그죠? 끌어올리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어떤 좋아하는 한 장르를 가지셔가지고 일본어의 귀를 노출시키는 시간을 좀 올려주셔야지만 청해 실력이 기본적으로 향상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시험 문제 유형에 맞춰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과제 이해 파트 같으면 그 내용을 한번 쭉 그냥 들어보십니다. 쭉 한번 들어보고 그냥 문제를 풀어보시고, 맞든 틀리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할 때는 중간중간 이렇게 끊어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적어보면, 내가 뭐가 안 들리는지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냥 대충 보면요, 이게 안 들렸다. 그 당시에는 알지만, 그냥 지나가 버리면 뭔지 모르죠. 그래서 끊어가면서 하나하나 적어보시면 내가 지금 뭐가 안 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작업을 통해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를 보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학습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스크립트를 좋아합니다. 근데 학습이 아니고 그냥 내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 그래서 일본어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왔다. 이런 사람은요. 그냥 들으면 오히려 더 좋아하는데 스크립트를 주는 순간요. 머리에 쥐가 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극명하게 갈라지는데, 일단 청해가 좀 약하신 분들은 이제 그래도 스크립트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하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닌데 이게 왜 들으면 왜 안 들릴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스크립트를 보면서 쭉 이해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스크립트 없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제일 처음 들었을 때와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틀린 거 오답 노트를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 들리면 뭐가 안 들렸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서 극복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경우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어떤 시험 문제를 하나 딱 내가 시험을 쳤는데 틀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한 달 뒤에요. 똑같은 문제를 주면요. 똑같은 오답으로 틀려요. 정답이 2번인데 만약에 내가 3번을 써서 틀렸다. 그럼 한 달 뒤에 다시 그 문제를 다시 주면요. 똑같이 썼던 그 오답으로 그대로 틀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극복해야만 나의 청해 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첫 번째 유형, 과제 이해 파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몬다이 1에서 몬다이 1 대화. 자, 문제 1에서는 마즈 시즈몬을 기대 쿠다사이. 먼저 질문을 들어주세요. それから話を聞いて、그리고 이야기를 듣고서 문다이 요시의 1から4の中から、자, 문제 용지 1에서 4 중에서 最も良いものを一つ選んでください. 가장 좋은 것을 하나 골라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番家で妻と夫が話しています。男の人はこの後、まず何をしますか？ねえ、隣の東市が医療費無料を高校生にまで引き上げるそうよ。いいなあ。うちの市は中学までだったね。子供が2人もいて医療費がかかるから引っ越そうよ。でも他のサービスもあるでしょ？ゴミが有料だったらもっとお金がかかるわよ。そうだな。子供手当の額も地域によって違うって話だよね。じゃあ調べてみるよ。それで比べてみていい方を選ぶの？そうだよ。だけど引っ越しって大変よ。子供たちが反対するに決まっているわ。まだ小さいんだから聞かなくてもいいんじゃないか？それはダメよ。子供も子供の世界を持っているんだから。
子供が嫌だと言ったらやめてね。ここは公園も図書館も近くて環境がいいんだから。じゃあ、そうするよ。男の人はこの後まず何をしますか？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에 대해 스마도 오또가話しています. 집에서 아내와 남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토코노 히토와 고노아토 마즈 나니오 시마스까? 자, 남자는 즉 남편이겠죠. 이후에 우선 무엇을 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도나리노 히가시시가 자, 이웃 그 히가시시가 일요히 무료라고 되어 있죠. 의료비 무료를 고고생이마데 히키아게를 써요. 자, 고교생으로까지 히키아게로 하면 끌어올리다니까, 그죠? 확대한다는 거죠. 고교생으로까지 또 확대한다고 하네. 이나, 야, 좋겠다. 우치노 시와 우리 시는, 그죠? 이웃 히가시 시는 그렇다는데, 우리 시는 중학교마데 닷다네. 중학교까지였지. 고도모가 후타리 모이때, 우리는 애가 2명이나 있어서, 일요히가 카카르까라, 의료비가 드니까, 의료비가 제법 드니까, 히코소요. 이참에 이사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데모, 하지만, 호카노 서비스 뭐 아루 되죠. 다른 서비스도 있지.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딸랑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고미가 유료다ったら, 만약 이 쓰레기가 유료라면은, 못と 오카네가 카카르와요. 의료비가 문제가 아니다. 이러면 더 돈이 든다라는 거죠. 아, 쏘다나. 그렇네. 고도모 테아테의 가구모 지역에よって 違うって話だよね. 자, 고도모 테아테 하면요. 이 아이 수당이니까, 그죠? 뭐 자녀 수당이겠죠. 자녀 수당 이 액수도 지역에よって 지역에 따라서 違うって話だよね. 다르다는 이야기인 거네. 자, 調べてみるよ. 그럼 한번 뭡니까? 내가 조사를 해 볼게. 자, 어느 시에 그죠? 서비스가 더 좋은지, 어디로 가면은 더 이득인지 이런 걸 한번 조사를 해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それで 比べてみて いい方を選ぶの? 자, 그래서 그러면 그걸 조사를 해 본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웃시하고 그러면 비교를 해 보고 いい方を選ぶの? 좋은 쪽을 고르는 거야? 쏘다요. 그래. 그렇게 하자라는 얘기죠. 근데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케도 하지만 히코시테 다이엔요. 자, 이사는 뭡니까? 힘들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고도모 타치가 한따이 쓰르니 기마테이루와 아이들이 뭡니까? 반대할 것임에 틀림없어. 니 기마테이루 뭐뭐 임에 틀림없다. 애들이 분명 반대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빠는 이런 말을 하죠. 마다 지사인다까라. 아직은 어리니까 기카나쿠테 뭐 이인자나이까. 묻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애들 의사를 꼭 물어야 돼? 아직 뭐 어린데 우리가 뭐죠? 보고 더 좋은 데로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それはダメよ. 그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죠. 고도모모 고도모의 세계를 못 이룬다까라. 자, 아이도 아이의 세계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환경이 바뀐다? 이런 것은 당연히 아이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도모가 이하다 또 있다라 야매되네? 애가 싫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알아? 그만둬라. 이사하는 거 안 하면 되지, 이사. 애가 싫다는데. 이런 얘기죠. 자, 이게 그렇게 또 나쁜 것도 아니다. 뭡니까? 고엔모, 고코와 고엔모 도서관 치카크때 여기는 공원도 도서관도 가까워서環境が 이인다거라. 환경이 좋으니까. 이 말을 듣고 남편이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소스르요. 그럼 그렇게 할게. 뭡니까? 아이들의 의향을 물어볼게. 이 말이잖아요. 자, 질문입니다. 오토코노 히토와 고노아토 마즈 나니오 시마스까? 자, 남자는 이후에 우선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되죠. 도나리노 시노 서비스니ついて調べる 라고 되어 있죠. 자, 이웃시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3번 잠깐 보시면요. 도나리노 시도 서비스を比べてみる. 자, 이웃시와 서비스를 한번 비교해 본다. 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제 아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애들한테 물어보고 애들이 싫다면 하면 안 된다. 근데 아직 어리니까 꼭 물어봐야 돼? 아니다. 애들 의견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할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죠? 이후에 우선 해야 되는 일이 아니죠. 1번, 3번 다 아니고요. 4번은 뭡니까? 옥산또 못또 하나시하고 부인하고 더 이야기한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2번이 뭡니까? 고도모노 이견을 기이테미루. 아이 의견을 물어본다.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도 오케이 하면 그 다음에 하려고 했던 그죠? 시라베루 그죠? 뭡니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쿠라베루 비교를 하고 그렇게 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겠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番学校で理事たちが話しています。これからこの学校はどんなことをしますか？東大の入学者数の上位高校のランキングが昔と随分違ってきましたね。うん。昔は底辺校だったのに、今は上位にランクされている学校がいくつもあるからね。そういう学校はどうやって優秀校になったのでしょうか？最初は奨学金で釣って優秀な子を集めてきたんだそうだよ。その子たちがいい大学に入れば、あとは自然に優秀な子が集まってくるということですね。そうだよ。でも我が校にはそんなにお金はないから、今いる子を頑張らせるほかない。それじゃあ、できる子だけを集めて、特別進学クラスを作ったらどうですか？できる子じゃなくて、意欲がある子を集め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それなら、いっそすべてのクラスを能力別に変え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そうだけど、一番下のクラスがやる気をなくすから、やっぱり一クラスだけでいいよ。じゃあ、やってみます。これからこの学校はどんなことをしますか？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학교대 학교에서 리지타치가 하나시데이마스 이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これからこの学校は 자, 이제부터 이 학교는요, どんなことをしますか? 어떤 일을 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제 이사들이라고 했으니까요. 먼저 여자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도다이의入学者数の 자, 도다이 도쿄大学죠. 이 도쿄대 입학자 수 그죠? 조이 고고라고 된 상위 고교의 랭킹이 昔と 随分 違って きましたね라고 되어 있죠. 옛날과 상당히 많이 달라졌네 라고 했습니다. 남자도 동의를 합니다. 昔は 底辺校だったのに 옛날에는 뭡니까? 이 저변이라는 게 이제 바닥이죠. 하위. 그래서 저변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하위 학교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하위 학교였는데 이마와 지오인이 랭크 사례들 지금은 아주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학교가 이쿠츠모 아るからね. 자, 학교가 지금 몇 개나 있으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조금 궁금해합니다. 야, 소유 학교 옛날에 하위 학교였는데 지금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소유 학교와 그런 학교는 どうやって優秀校になったのでしょうか?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우수 학교가 된 걸까요? 最初は 최초, 즉 처음에는요, 쇼갑킨데 쯔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으로 쯔루라는 게 뭐죠? 원래 쯔루면 낚시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낚아서 이런 표현인데 장학금으로 꿰인다는 거죠. 장학금을 일단 우리 장학금 줄 테니까 우수한 학생들 우리 학교 많이 오세요 이런 거죠. 장학금으로 꿰어서 유슈나 코 아스메테 키타한다 쏘다요. 우수한 아이를 모아왔다고 해. 그래서 장학금을 많이 풀어서 그렇죠? 우수한 아이들을 일단 모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노코 타치가 그 아이들이 이 다이가쿠니 하이레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아토와 시젠니 유슈나 코가 아스마테 크루ということですね라고 되죠. 그 애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다음은 뭡니까? 자연스럽게 저 학교 뭐 좋은 대학 많이 보내더라 이런 소문이 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굳이 그런 장학금이 더 이상 많이 풀지 않아도 우수한 아이가 모여온다는 거군요. 이런 뜻이죠. 쏘다요. 그래 그렇다는 거죠. 데모 하지만 와가코우니와 우리 학교에는 뭐라고 합니까? 쏜나니 오카네가 나이까라. 그렇게 돈은 없으니까 그렇게 장학금으로 그렇게 많이 풀고 할 이런 돈이 없다는 거죠. 돈은 없으니까 어떻게 하자? 이마 이르코 감바라세로 호가나이 지금 있는 아이를
열심히 하게 할 수밖에 없다. 노력하게 할 수밖에 없고 분발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호까나이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소레자 그러면 데키루코 다케요. 데키루 하면 할 수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를 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겠죠. 잘하는 아이만을 아스메테 모아서 토크베츠 신가크 클래스 츠쿠따라 노우 데스까? 특별 진학 클래스, 특별 진학반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죠? 잘하는 애들만 딱 따로 모아가지고 특별 진학반 만드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하니까 남자가 이런 말을 하죠. 데키루코자나 그때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욕구가 아르. 의욕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욕구가 아르고 의욕이 있는 아이를 아스메타 호우가 이인자나이까. 그죠? 모으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아, 소레나라. 그렇다면 있어. 차라리 스베테노 클래스로 그냥 모든 반을 노력 베츠니 가이타 호우가 이인자나이 데스까? 능력별로 바꾸는 편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클래스 다 능력별로 바꾸자. 라는 제안을 하니까 남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소우다케도 그렇지만은 이치반 시다노 클래스가 가장 뭡니까? 하위 반이, 하위 학급이 그렇게 능력별로 쭉 바꿔버리면요. 제일 하위 학급이 야르키오 나쿠스카라 의욕을 잃으니까 야빨이 뭐 한다? 히도 클래스답게 한 반만이면 돼. 라는 뜻이죠.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괜히 제일 하위 학급 의욕 잃으니까 한 반만 그냥 해보겠다는 거죠. 자, 야떼미마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라고 동의했습니다. 자, 고래가라 고노 학교와 자, 이제부터 이 학교는 돈나 고도 시마스까? 어떤 것을 합니까? 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에 장학금 나오죠. 쇼가킹을 다시 때 장학금을 내서 학생요 모슈스루 학생을 뭡니까? 모집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장학금을 내서 학생을 모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렇게 돈은 없으니까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번 뭡니까? 네키루 학생의 타메노 클래스 스쿠르라고 했는데 이 잘하는 학생을 위한 학급을 만든다 했는데 그 말에 뭐라고 했었습니까? 잘한 데키루 코자나 그때 의욕 있는 야르키노 아르 그죠? 학생들 그죠? 그런 의욕 있는 학생들을 모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또한 아니었고요. 자, 3번 보시면요. 야르키노 아르 학생의 타메니 클래스 스쿠르 바로 답이 나오네요. 그죠? 의욕 있는 학생을 위해서 어떤 학급을 만든다 이런 내용이었죠. 근데 4번은 뭡니까? 전부의 클래스와 노력 베츠니 가이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냥 전부 모든 학급을 다 능력별로 가이로 바꾼다.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 집안 뭡니까? 시다 제일 아래 그죠? 학급이 이었거나 그 의욕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정답은 뭐다? 의욕 있는 학생을 위해서 한 반만 그렇게 해보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3番女の人と男の人が子供の名前について話しています。二人は子供の名前をどうやってつけますか？この子に可愛らしい名前をつけたいわ。女の子の一番人気は春菜ちゃんだって。名前は親父たちもいくつか考えているようだよ。自分たちでつけたいわ。名前は子供への最初のプレゼントなんだから。じゃあ、良さそうなのを3つ作って、その中から親に選んでもらうのはどうかな。それなら構わないわ。ねえ、英語の名前から選ぶのはどう？ナオミとか。英語と共通の名前は平凡なのしかないよ。やっぱり姓名判断の本を買ってこよう。じゃあ、その中から可愛らしい発音の名前を探しましょう。音には気をつけなきゃ。サイコなんかアメリカで変な名前だと驚かれたって。確かに、英語のサイコは精神異常とか良くない意味ばかりあるから。日本語では美しい名前なのに。だから名前を選ぶ前に発音はチェックしよう。そうしましょう。二人は子供の名前をどうやってつけますか？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온나노 히토と 男の人が, 자, 여자와 남자가 子供の名前について話しています. 자, 아이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二人は子供の名前をどうやってつけますか? 라고 했죠. 두 사람은 아이 이름을 어떻게つける 하면 붙이다, 즉 짓다겠죠.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먼저 이제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この子に 이 아이에게 可愛らしい名前をつけたいわ라고 돼 있죠. 그죠? 아주 정말 귀여운 이름을 붙여주고 싶다. 귀여운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女の子の一番人気は, 자, 여자아이의 가장 인기 있는 이름, 인기는 뭐냐 하면 하루나 짱だって 하루나짱이래. 자, 나마에와 이 이름은, 그죠? 우리들만 뭐 마음대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를 말을 하려고 합니다. 오야지 타치, 부모님입니다. 그죠? 이 부모님도 이쿠츠가 강가에테이루 요다요.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제안을 하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 놀라는 거죠, 약간. 지분 다치대 스케타이와 지분 다치대 하면요. 이는 우리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어주고 싶어. 부모님 말고 우리가 지어주고 싶다. 나마에와 왜? 그 이유가요. 이름은 고도모 에노 하면요. 여기서는 에노 뭐뭐어로의 이런 뜻이죠. 그런 뜻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아이에 대한 사이쇼노 프레젠토 난다까라 최초, 즉 첫 선물이니까 그만큼 의미 있는 거니까 우리가 짓고 싶다. 자, 그러면 또 남자가 제안을 합니다. 자, 요사소나노 죠? 자, 요사소나노. 그럼 좋아 보이는 것을, 그죠? 좋을 것 같은, 즉 좋아 보이는 것을 미츠츠쿠테 세 개를 일단 만들어서 소노 나카카라 오야니 에란데 모라우노와 도우까나. 그 중에서 부모님께 골라받는 건 어떨까? 즉 부모님에게 고르게 하는 건 어떨까? 부모님이 고르시게 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했죠. 일단 뭡니까? 일단 이름을 짓는 건 우리가 한 3개 정도 짓자. 그 중에서 부모님 보고 고르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반대했던 그 여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레나라 카마와나요. 아, 그렇다면은 상관없어. 그렇게 할 거면. 네, 있잖아. 에고노 나마에까라 에라보노와도 영어 이름에서 고르는 건 어때? 나오미 또까, 그죠? 나오미라든가 라고 했죠.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고도 교츠노 나마의 영어와 공통의 이름, 영어하고 발음이 같은 그런 이름 있죠. 이런 공통의 이름은 헤이본나노시카 나이요. 그죠? 평범한 것밖에 없다는 거죠. 야빠리 세메한단노 홍어 카테코요라고 했습니다. 역시 우리끼리 그냥 생각해봐야 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 성명 판단, 즉 성명학 책이겠죠.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라는 그 성명학 책을 우리 하나 카테코요 사서 오자. 자, 그러면 그 성명학 책 사가지고, 그죠? 소노 나카까라 그 중에서 카와이라시 하츠온노 나마요 사가시마쇼. 아주 귀여운 그런 발음의 이름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토니와 소리에는 특히 기호츠케나케레바 나라나이죠. 주의하지 않으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사이코 같은 건 일본에서는 좋은 이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카데 헨나 나마에다또 오도로카레다떼라고 돼 있죠. 이상한 이름이라고 오도로쿠 놀라다인데 오도로카레르 하게 되면요. 놀람을 당하다니까. 즉 뭡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는 뜻이에요. 다떼는 뭐뭐라고 해 이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상한 이름이라고 놀랐다고 하네 라는 얘기죠. 타시카니 에고노 사이코와 확실히 영어의 그 사이코라는 이 말은 그죠? 세이신 이조도가 정신 이상이라든가 요구나이 이미 막가리 아루까라 좋지 않은 의미들만 있으니까 이 말이죠. 니온구대와 우스쿠시 나마에 나노니 참 일본어로는 정말 아름다운 예쁜 이름인데 좀 안타깝네 이런 얘기죠. 다가라 나마에요 에라부 마에니 그러니까 뭡니까? 이름을 고르기 전에 하츠옹와 체크시오. 발음은 일단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죠? 발음 특히 주의해야 된다. 소시마쇼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합시다라고 동의를 했죠. 자, 질문입니다. 후다리와 두 사람은 고도모노 나마에요 도야떼 스케마스까? 이 아이 이름을요. 어떤 방법으로 지어줍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보시면 미츠노 나마에요 츠쿠따라 3개의 이름을 먼저 만들면요. 체크모 에라부노모 오야니 시테 모라우. 체크 확인하는 것도
그리고 고르는 것도 부모님께 해봤겠다. 즉 부모님한테 하겠다는 건데요. 그게 아니죠. 체크는 본인들이 합니다. 발음이라든지 기타 그죠? 모든 체크는 본인들이 하고요. 최종적으로 그런 3개를 가지고 부모님한테 선택권을 드리겠다는 거죠. 2번은요. 혼가라 책에서 나마에요 에란데 이름을 골라서 자, 하성어 가근인 시대 발음을 확인하고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지분 타치대 스키나 나마에요 에라고 자기들이 뭡니까? 좋아하는 이름을 고른다. 이건 아니었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름을 고른다가 아니고요. 한 3개 정도 골라놓고 그 다음에 최종 선택권은 부모님한테 드리는 걸로. 3번이 뭡니까? 미츠노 나마에가 헨나 의미대 나이까? 혹시 3개의 이름이 이상한 의미가 아닌지 료신이 시라베때 모라떼 까라 에라브라고 합니다. 자, 부모님한테 조사를 해봤고 자, 부모님한테 먼저 확인을 받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고른다가 아니에요. 부모님 료신이 시라베때 모라떼가 아니죠. 그죠? 이게 이상한 의미인지 아닌지 그런 체크하고 확인하는 것은 본인들이 다 합니다. 하지만 3개 정도 최종 그죠? 올라온 그 3개 중에서 최종 선택권은 부모님한테 드린다. 이거였죠. 그래서 4번에 보면 체크시다 미츠노 나마에 가라. 본인들이 그 체크한 3개의 이름에서 료신이 요이모노 에란데모로 자, 부모님께 뭡니까? 그 좋은 거. 이 중에 제일 좋은 게 어떤 거예요? 라는 좋은 것을 골라받는다. 즉, 부모님이 좋은 것을 고르도록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4번이 정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상 오츠카레 사마でした.